지금 보고 계신 이 트레이더,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을 1,400억 원으로 키웠습니다. 2만 %가 아니라 2만 배죠. 게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68%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가 이런 수익을 만든 방식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이동평균선 단 3개로 시장의 방향을 잇고 추세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자리만 골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크리스티안 쿨라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그의 매매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쿨라마기 역시 처음 투자를 시작한 뒤 2년 동안은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 개념도 없이 단타 매매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계좌를 4번이나 날렸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까지 무너져 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 번의 실패 끝에서 그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계좌를 키우는 건 캔들 하나하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방향에 올라타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추세 매매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시장이 가는 방향에 올라탄 뒤 그 방향이 꺾이기 전까지 수익을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보다 한번 잡은 방향을 더 길게 가져가는 스윙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그 뒤 그는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스윙 트레이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시장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에너지가 모였다가 분출되는 자리만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을 흔들림 없이 반복한 끝에 결국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추종 돌파 매매는 쿨라마기 혼자만의 방식도 아닙니다. 같은 원리를 다른 전설적인 트레이더들도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쿨라마기가 본인의 매매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마크 미너비니는 1997년 전미 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2021년에도 다시 우승했습니다. 이미 증명된 사람이 굳이 대회에 다시 나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략이 시대와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니콜라스 다바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추세 매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고 박스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돌파 매매만으로 1만 달러를 오늘날 가치 기준 약 4,600만 달러 규모까지 불린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돌파 매매의 대가죠. 마지막으로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 방법론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추세 매매를 이어왔고 한 종목으로 몇 배씩 수익이 나는 멀티베거 사례를 수없이 만들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즉 추세 매매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증명한 방식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힘이 모이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방향이 결정되고 그 힘이 터지는 순간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맞히는 매매가 아니라 따라붙는 매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초부터 추세가 막 터지는 자리를 골라내는 진입 조건, 그리고 실전에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표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동평균선 전략을 보기 전에 먼저 크리스티안 쿨라마기가 실제로 계좌를 어떻게 운용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가 본격적으로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도 단순히 매매 기법만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계좌 운용 원칙을 바로 세운 뒤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쿨라마기가 블로그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번의 매매에서 포지션 진입 비중과 손절 기준은 종목의 유동성 그리고 그 매매에 대한 확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전체 자금의 5%에서 25% 사이로 진입하는데 대부분은 10%에서 15% 수준에서 포지션을 잡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억 원이라면 한 종목에 대략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입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손절 기준을 짧게 관리해서 실제 손실 규모는 아주 작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매수했을 때 손절을 3%에서 10%로 잡으면 실제 손실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이건 1억 원 계좌 기준으로 보면 0.3%에서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좋아서 최대 2,500만 원을 투입하더라도 계좌 전체가 받는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즉, 한 번의 매매가 실패하더라도 계좌 전체가 받는 타격은 아주 작게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산 규모에 따라 허용 리스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앞서 설명한 0.3%에서 1%보다 조금 높은 0.5%에서 1.5% 수준까지 손실을 허용했다고 말합니다.
즉 자산이 작을 때는 계좌를 키우기 위해 리스크를 조금 더 넓게 허용하고 자산이 커질수록 계좌 보호를 더 우선하면서 훨씬 보수적으로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계좌라고 무작정 크게 베팅한 게 아니라 그때도 허용 가능한 위험을 숫자로 정해놓고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쿨라마기의 매매는 무작정 강하게 베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만 의미 있게 들어가고 리스크는 작게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추세를 읽었는지, 즉 이동평균선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쿨라마기식 추세 추종 돌파 매매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어렵게 대응해야 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왜 그 지점이 매수 자리였는지, 왜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지 그걸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와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를 하나씩 추가하고 색상과 굵기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SMA,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일정 기간의 가격을 그대로 평균 내서 만든 선이라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반응은 느립니다. 둘째는 EMA,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EMA는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을 잡을 때 시장 변화를 더 민감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함께 적용해보니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노란색은 EMA, 지수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은 SMA,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둘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EMA가 훨씬 더 민감하게 따라붙습니다. 가격이 튀어오르면 EMA도 빠르게 반응하고 가격이 상승 이후 조정 구간에서는 EMA도 바로 그 변화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SMA는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고점 이후 눌림이 나와도 EMA는 먼저 꺾이는데 SMA는 아직도 상승 흐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늦게 움직입니다.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락이 나왔을 때 SMA는 그 충격이 평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EMA는 하락과 반등을 더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EMA가 더 실전적이고 쿨라마기 같은 추세 트레이더들이 EMA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평균선은 길이에 따라 보여주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짧게 설정하면 최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길게 설정하면 전체 추세를 더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단기선은 보통 30일 이하입니다. 대표적으로 11선, 21선, 31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 움직임을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반응이 빠른 만큼 가짜 신호도 많은 편입니다. 중기선은 보통 40일에서 80일 정도이고 전체 추세의 방향을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장기선은 보통 100일 이상이며 대표적으로 200 EMA가 여기에 속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쿨라마기는 수많은 지표 대신 단 3개의 이동평균선만 사용했습니다. 바로 10일, 20일, 50일 EMA입니다. 10일선과 20일선으로 단기 흐름을 보고 50일선으로 중기 방향을 판단한 겁니다. 그는 이 세 선만으로 시장의 흐름과 세력의 움직임까지 읽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을 단순한 선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만든 트레이더들은 이동평균선을 심리의 선으로 봤습니다. 캔들 하나하나에는 노이즈가 많지만 이동평균선은 그런 짧은 흔들림은 걸러내고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을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선의 순서만 봐도 현재 추세를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배열은 단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 중기선, 가장 아래에 장기선이 놓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10일선이 위, 20일선이 중간, 50일선이 아래에 있다면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봅니다. 최근 가격이 과거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그 흐름을 따라 차곡차곡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 선이 서로 벌어진 채 모두 위를 향하고 있다면 상승 힘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고점을 잡아 매도 진입하려 하기보다 눌림이 나올 때 어디서 매수에 붙을지 보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 중기선, 가장 아래에 단기선이 놓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50일선이 위, 20일선이 중간, 10일선이 아래에 있다면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봅니다. 이는 과거 평균 가격이 현재보다 더 높고 시간이 갈수록 평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배열은 단순히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매도 압력이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잠깐 반등이 나와도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바닥 매수를 노리기보다 매도 포지션이 가능한 시장이면 매도 관점으로 보고 현물 시장이라면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 관망하는 편이 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선이 올라오다가 51선을 위로 뚫는 순간이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건 단기 흐름이 중기 흐름보다 강해졌다는 뜻이고 시장이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21선이 51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데드크로스입니다. 이건 상승세가 약해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쿨라마기식 매매는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하나만 보고 바로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로스는 어디까지나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고 신호일 뿐이고 실제 진입은 그 뒤에 나오는 더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인한 뒤에 결정합니다. 이제 쿨라마기 매매법의 핵심 조건과 실제 적용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략의 본질은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힘의 균형을 이루던 매수자와 매도자 중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는 매수만 하고 하락장에서는 매도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전에서는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쿨라마기는 이걸 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 배열을 통해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동평균선은 결국 지금 내가 어느 방향에 붙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11선, 21선, 51선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11선이 가장 위에 있고 21선이 그 아래, 51선이 가장 아래에 있다면 정배열 상태입니다. 반대로 아래부터 11선, 21선, 51선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역배열 상태입니다. 이 배열만 봐도 앞 구간이 하락인지 이후 구간이 상승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즉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가 유리하고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가 유리하다는 기본 방향을 여기서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횡보 구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쿨라마기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캔들이 10개 이상 모여 있을 때 이 구간을 횡보 구간으로 봅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는 구간이자 에너지가 서서히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VCP, 즉 변동성 수축 패턴이라고 합니다. 추세가 폭발하기 전에 나타나는 핵심 단서가 바로 이 변동성 축소입니다. 시장은 보통 한번 강하게 움직인 뒤 곧바로 계속 뻗어가기보다 한 번 더 흔들고 털어내면서 에너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움직이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쿨라마기 전략은 움직임이 다 나온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방향이 막 결정되는 초입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돌파가 나온 방향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캔들이 횡보 박스 위로 뚫는다면 매수, 아래로 뚫는다면 매도 진입을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은 돌파 신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확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돌파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면 그건 가짜 돌파가 아니라 실제 세력의 진입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거의 늘지 않았다면 단기 세력의 흔들기나 거짓 돌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쿨라마기는 매수 이후 포지션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을 잡아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통해 초반 수익을 확보하고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전략은 추세가 터지는 시작점을 잡고 그 구간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매매입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쿨라마기 매매법의 매수 진입 조건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3개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위에서부터 11선, 21선, 51선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상승 추세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도를 보지 않습니다. 매수만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이미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쿨라마기 매매법에서는 추세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횡보 구간입니다. 정배열 상태 속에서 캔들이 11선 근처에 바짝 붙어서 10개 이상 모여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캔들이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일정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런 구간을 횡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앞에서 강하게 올랐던 흐름이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횡보 구간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박스를 그려줍니다. 이 박스의 상단과 하단이 단기 저항과 단기 지지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횡보 구간 중에 캔들이 50일선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캔들이 50일선을 터치하거나 그 아래로 이탈한다면 이 구간은 건강한 상승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이때는 매매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풀라마기 매매법은 아무 자리에서나 억지로 진입하는 전략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를 기다립니다. 바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매수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캔들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전 횡보 구간보다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제 세력의 진입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수 진입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일 것. 둘째, 11선 부근에서 캔들이 10개 이상 모인 횡보 구간이 있을 것. 셋째, 거래량이 동반되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비로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중요한 건 예쁘게 생긴 캔들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추세와 구조와 거래량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차라리 정배열이 나왔을 때 그냥 처음부터 들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그 자리가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중 잠깐 나온 반등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횡보가 길어지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트레이더들은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을 드러낸 뒤 그 방향에 올라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추세 매매 안에서도 힘이 가장 강력하게 터지는 순간을 노리는 돌파 매매입니다. 이제 진입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실 진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에서 좋은 자리를 잡고도 계좌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진입은 배워도 운영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라마기 매매법은 진입만 설명하는 전략이 아니라 손절과 익절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매수 진입에서는 박스권 하단을 손절 기준으로 잡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박스 안으로 밀리고 하단까지 깨진다면 그건 애초에 우리가 기대한 추세 돌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즉 틀렸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작게 끊어내야 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손절을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아주 작게 잃는 데 있습니다. 익절은 더 중요합니다. 매수 포지션에서는 가격이 11선을 캔들 2개 이상 명확하게 이탈하면 절반 익절하고 21선까지 캔들 2개 이상 이탈하면 전량 익절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감정이 들어갈 틈을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갈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실제로 약해질 때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실전에서는 진입 후 유리하게 움직이면 일부를 먼저 익절해서 심리를 안정시키고 남은 물량의 손절가는 본전 부근으로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실에 대한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후에는 남은 추세를 얼마나 길게 따라갈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구조가 되면 매매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승률이 무조건 높게 나오는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짧게 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승률 자체가 아닙니다. 틀릴 때는 아주 작게 잃고 맞을 때는 훨씬 크게 번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풀라마게는 스윙 매매를 시작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2019년에도 승률은 단 25%였다고 본인 블로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계좌를 키우는 건 높은 승률이 아니라 손실보다 훨씬 큰 이익을 반복해서 만드는 손익비 구조입니다. 이제 매도 진입 조건도 같은 원리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50일선이 위, 20일선이 그 아래, 10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장이 이미 하락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보지 않고 매도만 준비합니다. 그 다음 확인할 것은 역시 횡보 구간입니다. 캔들이 11선 근처에서 촘촘히 모여있고 10개 이상이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명확한 횡보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락한 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힘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아래쪽으로 터질 때의 힘도 강해집니다. 여기서도 박스권을 표시해 줍니다.
이 박스는 매도 준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대와 똑같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50일선을 건드리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캔들이 상승하면서 50일선을 닿거나 살짝 돌파한다면 이 구간은 더 이상 건강한 하락 조정이 아닙니다. 단기 반등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을 피해야 합니다. 이 조건 하나만 잘 지켜도 의미 없는 숏 진입을 많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건 박스권 하단을 깨는 돌파입니다. 횡보가 끝나고 아래쪽으로 캔들이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 바로 그때가 진입 신호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순히 음봉이 나왔느냐가 아니라 돌파가 명확하냐와 거래량이 붙었느냐입니다. 짧은 음봉이라도 거래량이 동반되고 박스권을 확실히 이탈했다면 충분히 진입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도 진입 조건도 3가지입니다. 첫째,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일 것. 둘째, 11선 근처에서 캔들이 10개 이상 모인 횡보 구간이 있을 것. 셋째, 거래량이 증가하며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것.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박스권 상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도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리스크를 작게 제한할 수 있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저점을 미리 예측하거나 반등이 끝났는지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락 구조가 갖춰진 상태에서 힘이 모인 뒤 다시 아래로 터지는 구간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감정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제 매도 진입 이유를 보겠습니다. 매도 진입에서는 박스권 상단이 손절 기준이 됩니다. 박스 하단 이탈이 나와서 매도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다시 박스 안으로 복귀하고 상단까지 회복한다면 그 하락 돌파는 실패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큰 추세를 먹으려면 작은 손실을 여러 번 받아들이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익절도 매수와 같은 원리로 보면 됩니다. 가격이 11선을 2개 이상 회복하면 절반 익절하고 21선을 2개 이상 회복하면 전량 익절합니다. 이 역시 트레이더가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올 것 같다고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실제로 약해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전략이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먹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세 매매는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 반복될 때마다 시스템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매매입니다. 먼저 큰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붙고 역배열까지 유지된다면 그때 또 포지션에 올라타는 겁니다. 결국 이 매매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략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봐야 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쿨라마기 같은 트레이더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등주 차트를 수천 시간씩 분석했고 지금도 수많은 종목을 훑으면서 우리가 방금 본 패턴이 나오는 종목만 골라냅니다. 전업이 아닌 이상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진입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횡보가 길게 이어지다가도 실제 돌파는 한두 개의 캔들 안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기회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분명 기준을 알고 있었는데도 놓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가장 큰 벽입니다. 즉 전략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모든 차트를 직접 보며 대응하려고 하니까 놓치는 겁니다. 조건은 분명한데 실행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바로 자동화된 보조도구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모든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도 조건이 맞는 순간만 골라서 알려주는 보조도구가 있다면 이 전략은 일상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작동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략을 그대로 지표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종목을 일일이 뒤질 필요가 없어지고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훨씬 줄어듭니다. 크리스티안 쿨라마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매매 전략을 꽤 구체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공개한 돌파 매매의 세부 규칙과 조건을 그대로 지표에 적용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매매 신호가 뜨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면 앞에서 말한 2가지 문제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종목을 너무 많이 봐야 하는 문제, 그리고 진입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표에서 신호가 뜨는 위치를 보면 앞에서 봤던 구간들과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상승 이후 변동성 축소가 나오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단순해집니다. 내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된 종목만 골라서 대응하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매도 포지션도 같습니다. 하락 이후 횡보가 나오고
직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손절이 짧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같은 조건이 다시 반복될 때 다음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세 매매는 모든 신호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구조만 반복해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이 지표의 첫 번째 장점은 무료 계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딩뷰 무료 계정은 지표 개수에 제한이 있죠.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이동평균선만 해도 이미 3개입니다. 여기에 신호용 지표를 하나 더 올리려면 그 순간 유료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쿨마박스 지표를 적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3개의 이동평균선이 한 번에 들어가고 거기에 추세를 판단하는 200일 이평선까지 총 4개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매수와 매도 신호, 거래량까지 한 지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료 계정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훨씬 보기 편해집니다. 기본 거래량 막대만 보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색상 변화를 통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의미 없는 거래량과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붙는 거래량이 구분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평소 대비 2.5배 이상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을 때만 거래량 막대의 색이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히 거래량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실제로 붙었느냐입니다. 쿨마박스 지표는 그 부분을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쓸모없는 구간을 통째로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계속 쳐다보면서 억지 의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맞는 순간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장이 있다면 일에 집중해도 되고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운동해도 됩니다. 신호가 뜨는 순간을 기준으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포지션 진입을 봐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차트가 대신 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알람 설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표를 추가한 뒤 시계 모양의 알람창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Alt-A를 눌러 알람창을 열고 알람 조건에서 가격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에 쿨마박스 지표가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신호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발생하는 순간 핸드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이든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종목에 알람만 걸어두면 굳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보고 있더라도 미리 설정해둔 이더리움, 리플, 애플,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서 신호가 울리면 그때 차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표가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만 골라서 알려주기 때문에 추세 매매 조건에 맞는 자리를 훨씬 덜 놓치게 됩니다. 결국 매매가 훨씬 더 스마트해집니다.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봐야 할 순간만 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실제 차트에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정배열이던 흐름이 한 차례 하락 전환되면서 3개의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 과정에서 횡보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흰색 200일 이평선이 여전히 우상향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큰 방향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만 보겠습니다. 이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합니다. 동시에 3개의 이동평균선도 다시 정배열로 확실하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쿨마박스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거래량까지 확인해보면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막대 색이 회색에서 골드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자리는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200일 이평선은 우상향 중이고 횡보 구간 이후 장대의 양봉으로 박스를 돌파했고 이동평균선은 정배열로 전환됐고 거래량까지 강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지표상 매수 신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쿨마박스 지표 하단으로 잡겠습니다. 익절은 빨간색 10일 이평선을 캔들 2개가 연속으로 이탈하면 절반 익절, 나머지는 20일 이평선을 캔들 2개가 연속으로 이탈하면 전량 익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강한 상승이 이어집니다. 중간에 11선을 한번 이탈하는 구간이 나오지만 바로 다시 이평선 위로 회복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1선을 살짝 이탈하지만 연속 이탈은 나오지 않고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흐름은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홀딩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11선 아래에서 캔들이 2번 연속 마감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절반인 50% 물량을 정리합니다. 이 구간 수익은 18%가 조금 넘고 손익비는 약 8배의 수준입니다.
이후 다시 횡보 구간이 나오지만 20일 이평선을 연속으로 이탈하는 캔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계속 보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선을 2번 연속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나머지 전량 익절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약 30%, 손익비는 12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쿨마박스 지표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가 항상 완벽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신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건 바로 이런 강한 박스 돌파 추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제대로 수익을 가져가면 계좌도 심리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바로 이때 다른 종목에서도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박스 돌파 신호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더리움 차트를 확인합니다. 거래량은 어느 정도 평소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캔들이 200일선 아래에 있고 200일 이평선도 아직 우하향 중입니다. 즉 큰 방향이 아직 하락 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수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방향이 맞는지까지 확인하고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리플에서 알람이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확인해보면 리플은 지표에서 박스를 돌파하며 매수 신호가 나왔고 거래량은 골드색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평소 대비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흰색 20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됐고 200일 이평선도 우하향이 아니라 평평하거나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 진입이 가능합니다. 손절과 익절 기준은 비트코인 때와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10일 이평선을 한번 이탈하더라도 연속 이탈은 나오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강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박스권이 돌파되면 그 방향대로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도 결국 이런 상황입니다. 이후 11선을 2번 연속 하향 이탈하는 캔들 종가에서 절반을 수익 실현 진행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100%를 넘고 손익비도 50배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1선을 2번 연속 이탈하는 캔들이 나올 때 전량 익절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물량은 수익이 150%, 손익비는 거의 80배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주식 현대건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봉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일봉으로 변경합니다. 횡보 구간 이후 박스 돌파 신호가 나왔고 거래량을 확인해보니 색상이 변경될 정도로 최근 영업일보다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습니다. 200일 이평선도 우상향 상태에서 박스 돌파 매수 신호가 발생하여 매수 진입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일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선은 박스 하단이 아니라 박스 상단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추세를 유지합니다. 중간에 10일 이평선 밑으로 한번 내려오는 구간이 나오지만 연속으로 캔들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촬영일 기준인 오늘까지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쿨라마기의 돌파 매매는 승률이 엄청 높은 매매로 계좌를 키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손절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그냥 원칙대로 손절하면 됩니다. 대신 이런 강한 추세 구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내면 그 한 번의 수익이 여러 번의 작은 손실을 덮고도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매매는 승률이 아니라 엄청난 손익비로 계좌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법이 더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같은 알트코인, 미국 주식, 국내 주식까지 관심 있는 종목들의 돌파 신호 알람만 설정해 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신호가 뜨면 그때 차트를 열어서 조건을 확인하고 매매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매매법은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늘 차트를 오래 붙들고 있어야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 번 매매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손절을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종목을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알람 시스템이 대신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구간을 걸러내고 추세 돌파 매매 전략에 맞는 중요한 매수, 매도 자리만 알려주는 쿨마박스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댓글에 쿨마박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신 뒤 숫자 4번과 쿨마박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순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트를 오래 보는 매매보다 중요한 자리를 정확하게 보는 매매로 기준을 바꿔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